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2화로 돌아왔습니다. 2화의 제목을 저희 게스트 분께서 읽어주시죠. 네, 이제는 유튜브 소속 팟캐스트다. 가달북스의 글지마 작가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나름 6년 동안 네이버 소속이었다가 네. 소속이 없어져서 유튜브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채널이 유튜브 외에도 다른 데 또 어디에 올리기로 했죠, 작가님? 스포티파이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게 할 거고요. 유튜브에서가 아마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아서 저희 작가님도 이제는 유튜브 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제가 게스트 소개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글지마 작가님 목소리만 들어도 글지마 작가님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시죠. 글지마 작가님은 가달북스 출판사의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글 쓰는 즐거움, 달에서 내려온 전화까지 있는데 사실 에세이부터 소설, 산문시까지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네. 산문시 중에 하나는 사탕 껍질을 벗겨보니 내가 있었다. 24년작이 있었고 그리고 2026년 예정작도 있는데 처음에 가달북스의 출판사 이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아, 네. 저는 사실 저도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 네. 출판사 소개 준비를 안 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페어에서 했던 얘기를 더듬어 보자면 네. 제가 출판사를 낼 생각이 없었는데 내게 된다면 순 우리말로 짓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오. 검색을 해서 지은 이름인데 순 우리말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제 기억을 검색하고 페이지 2번째에서 이름 그냥 뜻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달이라는 게 순 우리말로 성미가 못이 사나운 사람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예술가들이 그러한 좀 성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책이 좀 더 세상에서 대중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이제 가달북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그래서 뜻은 되게 사나운데 어감은 예뻐서 이게 뜻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뭔가 출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되게 기억에 엄청 많이 남는 출판사 이름이긴 해요. 가달북스. 아, 좀 특이하죠. 네, 발음도 좋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작가님의 이런 그 뜻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 그러니까 책을 너무 좋아해서 사나워진 사람 그런 이미지도 좀 그려지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뭔가를 지키려고 하면 네네. 아무래도 사나워지다 보니까. 그니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질문부터 이제 하나씩 드려볼게요. 네. 현재는 웹소설 계약 맺은 이야기도 같이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니 웹소설 연재 때문에 정말 바쁘셨잖아요. 작년에도. 그렇죠. 네.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팟캐스트랑 다른 거를 겸업하지 못한 이유가 웹소설이 네네. 정말 컸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치지직에서 스트리머로 살아남고 싶어서 동영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막대한 거예요. 맞아요. 카드 뉴스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쵸.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있죠. 그쵸. 근데 스트리머를 저희가 약간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약간 트위치 스트리머 약간 이런 느낌도 저희가 잘 몰랐다 보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 세계를 너무 모르면서 전업도 아닌데 뛰어들려고 했다는 맞아요. 점. 네, 그래서 저희는 팟캐스트에 딱 맞는 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웹소설도 순문학이랑 결국에는 뭐 소설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작점 자체가 너무 달라요. 저희는 이제 예술을 하고 싶은데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라면 네. 웹소설은 사람들이 쓰고 싶은 이야기 혹은 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대피라는 느낌이 훨씬 크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술성이 너무 많으면 대중성이 없어요. 근데 너무 대중성만 쫓아가면은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든요. 다른 작품과의 특별한 다른 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조율점을 찾는데 1년이 걸렸던 게 아닌가. 와. 네. 근데 사실 누구나 쉽게 도전을 하지만 작가님처럼 대중성과 예술성 그리고 이제 대필 작가라는 표현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대필 작가라기보다는 대필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야기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수요에 따라서 또 제작을 하시는 거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알아차린 거에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짧
짧게 터득하셨다? 대단하신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근데 네. 제가 광운대에서 하는 뭐 일주일에 막 몇 시간씩 수업 음, 듣는 온라인 수업을 수료를 하고 아. 네이버 공모전도 뭐 최종까지 붙어보고 이러한 과정이 1, 2년이고 와. 이제 웹소설 계약을 맺고 헤맨 시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아. 거의 헤맨 시간을 다 따지면은 한 3년 된 거죠.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작가님. 근데 작품은 아직 하나도 없다는 거. 저희한테 안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10화 쓰다가 집에 왔거든요. 아, 근데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는 들을수록 어떤 작품을 쓰고 계실지 항상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사실 기대하고 있기는 해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웹소설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종이책으로 돌아가 보시죠. 네. 작가님의 2018년도 첫 책 미국 로망 깨기 교환학생 편, 정말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후 두 권의 책이 더 출간이 되고 가다일북스 출판사를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5년 차잖아요, 작가님. 출판사 그쵸. 대표님으로. 그래서 출판사 설립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출판사를 내기 전에는 작가의 정체성이 좀 더 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 이런 거를 세상에 알릴 거야 라는 그런 에고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좀 더 자아가 컸다면 출판사를 내고 나면은 이제는 책이 판매가 얼마나 되고 이걸 읽는 사람들의 피드백이 어떻게 돌아온지를 아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100% 책으로 인쇄해서 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 이게 어쨌든 누군가에게 영향이 될 수 있고 나도 이 책이 많이 팔려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니까 조금은 메시지를 정하게 된달까? 그래서 네. 예전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에 좀 더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내가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 그거에 맞춰서 좀 더 기획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책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다른 점이네요, 작가님. 그쵸. 네. 이제 그래서 뭔가 그 책을 내는 과정이 예전이랑 정반대가 됐어요. 와. 오히려 마케팅이나 타겟팅을 먼저 하고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홍보를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지긴 했죠. 어떻게 보면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점이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반대가 되면서 네. 그런 점에서는 작가님한테서도 맞는 방향을 더 앞으로 발견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창작자에 대한 정체성을 많이 버리고 네. 사업가의 면모를 장착했달까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많이 배워야 돼요, 작가님한테 아유, 진짜. 안 배우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매년 꾸준히 출간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타겟층을 정하시고 출간을 하신다고도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은 책들을 출간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유학, 여행, 글쓰기와 관련된 에세이부터 장단편 소설집도 계시고요. 24년부터는 산문시도 출간하고 계신데, 사실 장르를 넘나드는 게 되게 시도하기 어렵다라고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약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장르에 도전하고 싶은 예비 작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장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르가 되게 많네요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게 되게 내 출판사만의 특징이자 장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책을 낼 때 그 당시에 그 감정에 맞는 장르를 골랐다고 생각을 했을 뿐인데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장르를 많이 쓰세요라고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2024년도에 나왔던 사탕 껍질을 네. 벗겨보니 내가 있었다라는 이제 시인데요. 네. 그때는 되게 다양한 이별을 겪으면서 이런 거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주제를 담은 에세이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산문의 형태로는 풀지 못하는 것 같으니 소설로 쓰기에는 좀 장르가 너무 애매모호해질 것 같고 그러면 한번 시를 써보자. 근데 제가 평소에도 어쨌든 시를 종종 읽던 편이라 내가 좋아하는 시에 맞는 비슷한 걸 써보자라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종종 원고 작업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네. 어렵다고. 그래서 모든 장르 제가 그러니까 따지면은 뭐 에세이, 소설, 웹소설, 시 다 써본 건데 네. 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로 시는 이제 뭔가 배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탄생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정말 천재가 시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며 다시는 시를
넘보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을 또 동시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탕 껍질 속에 내가 있었다. 벗겨보니 그 속에 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 봤을 때는 사실 시의 형태가 가장 잘 작가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생각할 거리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는데 언젠가는 또 그렇게 시에 담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기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쵸. 또 네. 뭔가 또 새로운 임팩트 있는 사건을 맞아요. 겪고 나면은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제 시가 한국 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들은 조금 더 직관적이고 비유가 좀 직유 같은 느낌이 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도 약간 암묵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라면 한국 시는 진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상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되게 배가 되는데 오히려 인문시로 제 책을 그래서 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 시로 넘어가기 직전에 너무 좋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내가 그러한 조금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게 잘 통한 것 같아서 그때는 좀 기분이 좋았죠.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니, 가달북스의 도서들은 어떻게 이렇게 독립출판의 자유로움과 함께 새로운 기획이 눈에 많이 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출간되기까지 이야기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예전에 했던 작업 방식과 요즘에 하는 작업 방식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달라져서 네. 그 과정,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거의 표로 정리해 오셨네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바뀌게 된 계기가 웹소설인 것 같아요. 웹소설은 진짜 직관적이고 네. 이게 사람들이 한 번에 클릭을 하지 않는 이상 판매량이 아예 없기 때문에 비주얼적인 거나 소개글 혹은 이제 목차 같은 거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저는 글이 좋으면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거는 어떻게든 통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힘을 덜 들였던 영역인데 네. 이제 강제로 네이버 웹소설 그 공모전에 참여를 하면서 그 클릭 한 번을 받으려고 제목을 정말 센스 있게 뽑아야 돼요. 어렵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플러스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얘기 플러스 이러이러한 얘기가 펼쳐질 거야.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라는 느낌을 보자마자 줘야 되거든요. 사람의 본능을 끌어내는 작업이 가장 어렵다는 걸 저는 웹소설 쓰면서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어쨌든 체면을 차리고 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책도 예를 들어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책을 둘러볼 때 이 책을 읽는 서점에서의 나의 모습이 이러이러할 것 같아. 혹은 이 표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되게 예쁠 것 같아. 라는 좀 미묘한 사회적 시선 혹은 그런 거를 따지면서 책을 구매를 한다면 네. 웹소설은 그걸 읽는 나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냥 온전한 내 취향으로 내 온라인상의 서재만 들어가는 책이라서 나의 취향이 정통으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구입을 하게 되고 나의 취향이 전혀 없으면 아예 손도 안 대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게 나뉘는 거라 오히려 거기에서 선택받기가 훨씬 어렵지만 선택을 받고 나면은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 그렇군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비주얼적인 거 혹은 제목 혹은 이제 목차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웹소설 통해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작가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먼저 중점을 두고 쓰고 사람들에게 좀 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제거한 다음에 표지를 만들어서 인쇄를 했다면 요즘에는 드는 생각이 요즘에 내가 관심사가 이건데 이거 통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꼭지들을 골라서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량이 모자르면은 이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제 분량을 채워놓고 혹은 이제 나랑 비슷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다른 책들은 뭐가 있나 네. 서점에서 이제 마케팅 운동 먼저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뉴스레터나 브런치를 통해서 먼저 연재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시장 반응을 먼저 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작가이자 출판사로서, 그러니까 사장으로서 내 글의 잠재력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네. 좋은 장치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쇄를 하게 되는 정말 이제 거꾸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와, 너무 멋지네요. 네. 이렇게 상세한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아, 그쵸. 헐. 이제 뭐랄까 하이브리드가 됐어요. 헐. 웹소설과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작가님의 시간이 녹여져 있는 이 과정인 것 같아가지고 그쵸. 들으면서도 참 대단하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웹소설도 간간히 얘기를 좀만 덧붙이자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유, 한국인이면 다 글 쓰는 법 배우고 타이핑 칠 줄 알면 웹소설 다 쓸 수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이 정말 컸고 저도 시장에 뛰어들 때만 해도 아, 그래도 나도 순문학 작가 4, 5년 차인데 장르만 다른 거 아닐까라고 뛰어들었는데 정말 그 소설의 제목, 부제 뽑는데 2~3시간을 써요. 어, 계속 아이디어를 던지고 시장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 시장이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 노고와 그 영향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작가님의 작업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저희가 시, 에세이, 소설까지 작가님의 문학 작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이 읽다가 22년 장문 에세이 글 쓰는 즐거움을 읽으면서 창작과 독립출판사 운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는데 방금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이런 과정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 쓰는 즐거움 책 속에 등장한 이야기 중에서 글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께 26년도 현재에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우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챕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 책이 소개가 아니다 보니까 책을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연 작가님의 책을 네. 좀 빌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작가가 가장 어려운 게 지속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누구나 지속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연 작가님은 시작을 진짜 잘하시고 지속력도 되게 좋으신 편이지만 저는 워낙에 걱정이 많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고 또 심지어 제가 사주에 불이 많아요. 아, 그러면 특징이 있나요? 끈기가 없어요. 그 작가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이 끈기력이 좀 좋대요. 그래서 그걸로 사주를 극복한 케이스고요. 와, 지연 신기해요. 작가님이 제가 정말 좋은 사주라고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뭐 흙이었나? 뭐 하여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연 작가님은 모자람이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완벽하게 태어나셨다. 아, 영광입니다. 아, 엄마 아빠 최고. 최고. 전 심지어 돈 주고 사온 사주인데 그 제가 할머니한테 항상 그래요. 그 스님 누구냐? 아. 무슨 죄예요? 여자애한테 이런 사주를 줄 리가 없다. 남자인 줄 알았냐? 근데 여자인 줄 또 아셨대요. 아, 장군 사주라고 하더군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또 스님분도. 제 스님을 뭔가 한번 있었. 만나뵈러 가려고요. 30년 전이라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건강하셨으면 네, 네.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56페이지에 슬럼프 극복법이라는 걸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작업 부진 혹은 이제 한국말로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슬럼프를 극복하는 과정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혹은 슬럼프인 줄도 모르고 이제 번아웃을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산책, 네. 햇빛, 비타민 C, D죠. 비타민 D를 받으면서 이제 좀 걷는 게 필요하다. 아, 네, 그리고 약간 창작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결국에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풋을 위해서 웹소설이든 뭐든 영화든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거를 좀 채워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뭐랄까 머리가 24시간 가동되는 그 엔진 마냥 그 웹소설을 쓸 때는 머리가 안 멈추거든요. 그래서 잘 때도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생각을 하다 잠들었어요. 네. 그럼 A라는 생각을 하면서 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어져요. 와, 소름 돋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안 그런다 하더라고요. 몇 번은 그런 적이 우연히는 저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자주 그러진 않아서 네, 네. 너무 신기해요. 작업할 때 아예 그냥 몰입해서 하니까 계속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낮잠 자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음. 왜냐면 아마 자면서도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인식하진 못하니까 낮잠 자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또 보니까 도피성 낮잠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도피성을 잠을 많이 잔다고 하거든요. 화날 때 자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약간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은 일단은 자자 이러고 자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하지 않을까요? 약간 우리의 냉각수 같아요. 네네네. 잠은 편하니까. 너 좀 지금 기운 좀 빨리 죽여봐. 이러면서. 맞아요. 진짜. 예. 그래서 아, 제가 마감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부가 상당히 좋거든요. 맞아요. 엄청 빛이 나요, 작가님. 광이 나는데요, 지금? 잠을 하루에 10시간씩 자고 있어요. 도피성. 아, 도피성. 이게 체력 회복이 아니라. 그래서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잠자는 시간에는 글을 못 쓰니까 아. 그냥 도피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말이 네. 그냥 글쓰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하지만 결국에 직업이다. 이 직업이 나를 죽이기 전까지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전에 좀 나를 돌보고 나를 좀 아껴주셨으면 싶은 마음에 어쨌든 내가 예술가이기 전에 하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 작용이나 글을 못 쓰는 거에 대한 자괴감을 예술가인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 나로서의 한계를 좀 인지를 하시고 네. 이 정도면 충분했다. 좀 스스로를 다독이고 낮잠을 많이 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아마 직장인분들이라면 런치 타임 딱 점심 드시고 살짝 그냥 이제 햇볕 아래에서 누울 수 있는 곳이 있으려나? 벤치에서 살짝 그냥 눈만 잠깐 감고 계셔도 제가 맨날 그 친구한테 듣는 얘기가 네. 눈을 감으면 시각적인 요소가 정말 많이 이제 피로감을 준대요. 그래서 음. 눈만 잠깐 감고 있어도 한 1, 2분만 지나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네. 제가 막 억지로 바깥에 막 구경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감아라 라고 하면 오케이 하면 이렇게 감고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도 결국 에너지를 쓰고 있는 중인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시각 요소만 포기해도 정말 70% 이상은 피로가 조금 준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꿀팁. 낮잠이랑 같이 한번 사용해 보시길. 벌써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요. 네. 작가님이 작업이 막힐 때마다 돌아가게 되는 초기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이게 되게 질문을 보면서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네네.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결국에 처음부터 끝까지 1년 차 때든 지금 9년 차 때든 느끼는 거는 이걸 이렇게까지 고칠 문제인가? 내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고치고 있지? 그 생각? 네. 그러니까 고쳐도 끝이 없는 걸 알면서 결국 마감 직전까지 어쩔 수 없이 끝내고 결국엔 원고를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드는 건 이건 누구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항상 고치고 있는가? 음. 독자를 위한 것인가? 혹은 이제 나를 위한 자기 만족인가? 아.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요즘엔 좀 자제를 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여기서 더 고치는 노력으로 전체적인 퀄리티를 높이자. 네.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고질병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럼요. 네. 근데 학생분들한테도 네. 저는 막 엄청 많이 고치는 편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초고 원고를 살리면서 가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많이는 안 고치는데 네네. 이제 학생분들 출판 워크숍 할 때 파일 마감하는 시간에 그때 그 마음을 아니까 계속 이제 좀 아쉬운 게 보이니까 그때 엄청 독촉해요. 빨리 줘라. 빨리 달라라고 해서 그 샘플책이 나와야지 보고 또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쉬운 게 있어서 샘플책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중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쵸. 조금 이제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쵸. 일단 한 네. 번에 그 완결을 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진짜. 아니 이렇게 바쁘게 작업하고 출간하고 강의 인터뷰까지 하시면 언제 쉬어요, 작가님? 어떻게 쉬어요? 질문인 거죠? 네, 질문이에요. 궁금했어요, 되게. 항상 사무실에 계시는 것 같아갖고. 근데 이게 네. 장점이자 단점인 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일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쉴 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된달까? 그쵸. 예.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서점에서 책 읽고 있어 하면은 오늘 쉰다며 그래서 쉬고 있는 건데 맞아요. 내가 쓰는 게 아니면 쉬는 아.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내가 언제부터 이러한 패턴을 잘 잡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일단은 저는 집필하는 시간이랑 외부 일정하는 시간이랑 웬만하면 나누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오. 제가 작년에 네. 웹소설을 쓰면서 외부 활동을 같이 해보려다가 와. 1년이 망가졌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안 그거는. 되더라고요. 에이.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되는 걸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레짐작 두려움에 안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일주일에 수업을 3-4개씩 하면서 소설을 쓰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아, 그래서 최대한 외부 일정 많은 달에는 이제 외부 일정만 하고 네. 글 쓰는 시기에는 정말 급하게 들어온 의뢰가 아니면은 이제 좀 조절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냥 쉬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쉬려고 해요. 어, 옛날에는 꼭 주말에 쉬려고 했더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주말에만 볼 수 있는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으면 또 이제 그게 맘대로 안 되다 보니 그냥 일주일에 하루 정도 뭐 친구들 약속이든 혹은 이제 마감이든 아무것도 없는 날에는 그냥 오늘 쉬는 날 생각하고 쉬는 편이고 네. 혹은 정말 긴 휴식이 필요하다 해외 여행을 잡습니다. 아, 해외 나가는 게 아닌 이상 안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고 과정에서 짐도 싸야 되고 할 때 쉬어야 되니까. 그쵸. 근데 비행기에서도 글을 쓰고 있죠. 근데 내려서는 또 관광하시니까 그런 그쵸. 걸로 네. 네. 근데 이게 맨날 하는 습관 중에 제가 이제 블로그랑 뭐 이제 메모 같은 걸 매일 하다 보니까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지내다 보면은 아침에 빵을 돌리는 사이에도 블로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간 진짜 일중독으로 안 되겠다 네.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한 3일차부터는 노트북 접고 어. 놀았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아이,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올해 출간 예정작은 어떻게 되세요, 작가님? 저도 2권 오, 좋습니다. 늘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원래는 이제 제 출판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첫 번째 독립 출판했던 책으로 미국 로만 깨기 교환학생 편 드디어 나오는 개정판이, 거예요? 예, 나옵니다. 진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독자분들이. 맨날 매대에 오시면은 진짜 언제 나오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독자분들이. 저는 그걸 이제 다 네. 오늘 그냥 하는 소리일 거야 네. 이러고 안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교환학생에 대한 수요 자체가 워낙에 적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쯤이면 낼 때가 됐다. 축하드립니다. 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목이 바뀌고 네. 그래서 이 책을 낸 지보다는 아. 유학을 갔다 온 지 제가 10년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는 미국 가서 좀 조사도 하고 덧붙이는 내용을 붙여서 이제 개정판을 내려고 했는데 제목을 제가 바꿨는데 네.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투표 올리신 거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작가님. 제목이 뭐냐면 멋진 유학생을 꿈꿨지만 감자탕은 그리웠어 너무 귀여워. 로 해보려고 좋은데요? 네, 지금 새로 꼭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자탕에서 너무 향수가 그쵸. 느껴지네요. 예. 근데 이게 좀 해외 독자들을 또 타겟으로 해서 이 책을 내게 됐는데 예전에였으면 제가 뭐 김치나 뭐 치킨 같은 네. 단어를 썼겠지만 요즘에 외국인 분들이 감자탕 먹으러 한국 오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인기 메뉴군요. 인기 메뉴 수준이 아니라 진짜요? 어떤 강남인가 동묘 쪽에 가면은 2-3시간 웨이팅 해야 되는 가게가 있는데 네네네. 모든 분들이 외국인이세요. 네. 성수에도 그런 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좀 감자탕이란 단어가 또 너무 생소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 단어를 넣어봤고요. 네네. 두 번째 책은 이제 제가 어쨌든 직전의 이별에서 산문시로 썼다면 네. 이번에도 겪은 이별에 대해서 제 인생이랑 가족 이야기를 푸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아마 원래 써놨던 원고에 비해서 전면 교체가 들어갈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좀 이제 아웃라인이 잡히면 그때도 다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벌써 2권에 대한 상상과 기대가 높아지는데 열심히 출간까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서로의 게스트로 모시니까 몰랐던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새로운 출간 얘기 들어서 너무 좋은데요?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가달북스에서 제가 추천하는 책과 그리고 글지마 작가님이 추천하시는 책 2권을 뽑아가지고 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